전격 용량 180W의 전기 제품을 전격 용량으로 30초 동안 사용할 때 소모한 전력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전력량 W다 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단위가 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와트 아워. 그럼 그대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180W니까 180 되고요. 자, 시간은 30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 곱하기 여기 hour, 시간의 단위로 바꾸려면 3600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1초가 3600분의 1 hour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5 와트 아워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해당 문제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전류 주파수 에너지 그리고 커패시턴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적어보면 오메가 C분의 1 되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2 파이 F C분의 1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요.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용량성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 IC라고 하는 것은 XC분의 전압 V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와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전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니은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어떻게 해요? 반비례하죠.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세 번째, 용량성 리액턴스의 에너지의 손실은 없다.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C죠, C. 즉 에너지를 저장과 방전을 반복하지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캐패시턴스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여기에 C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RLC 직렬 공기내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LC 직렬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R, L, C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전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RLC 직렬 공기내열에서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의 허수부 X가 되겠죠. 얘는 XL-XC가 됩니다. 여기서 공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허수부가 0인 것이 바로 직렬 공진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XL은 오메가 L 될 것이고 마이너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됩니다.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 되는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RLC 직렬 공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허수부가 0이 되면 임피던스 G는 R이 되고요. 또한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전류 I다 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최대가 되겠죠. 또한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가 저항만의 회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같은 동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공진시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임피던스는 저항인 회로이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옳은 내용이고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40W인 전기 공급기가 30W를 출력하고 있다. 이때 이 전원 공급기의 효율과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는 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입력은 40W이다라고 했고 출력은 30W이다라고 했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75%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뭐를? 출력을 빼주시면 되겠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40이고 출력은 30이기 때문에 손실은 10W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을 갖는 자기 결합 회로에서 V2의 값이 다른 하나는 해당 문제는 변압기에서 감극성, 가극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첫 번째, 1차 측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입니다. 다시 1차 측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다.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자, 전류가 여기 나오네요. 그럼 들어가는 쪽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2차 측에서는 자, 점의 위치를 볼게요. 자, 1차 측에 점의 위치에 플러스죠. 그럼 마찬가지로 2차 측도 점의 위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자,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죠. 그럼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3번 보겠습니다.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예요. 그럼 점이 없는 곳이 얘도 플러스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자,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은 자, 여기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요. 3번 보겠습니다. 이거 플러스네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렇죠? 반대네요. 맞죠? 볼게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3번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외래에서 T가 무한대일 때 결합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0.75줄이다. 결합계수 K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보시게 되면 직류입니다. 이 직류에서 여러분들 L은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개방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C 개방 이렇게 L은 뭐라고요? 단락 이렇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얘를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50, 100 얘는 계속 100인 거고 얘는 T가 0보다 클 때 50인 거죠.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합치면 150V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 15옴 그렇죠? 그 다음에 요 15옴이 있는데 여기 단락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단락된 거와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류는 여기에 흐르지 않고 여기로 흐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1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L에 저장되는 에너지 WL이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 돼요. 그렇죠?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0.75란 얘기예요. 100분의 75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L 몰라요. 곱하기 전류가 10이에요. 10의 제곱. 100은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될 것이고요. 그럼 2로부터 L은 이렇게 나와요. L은. 이 넘으면 150 되겠죠. 그쵸? 넘어가면 마이너스 또 2승 될 거예요.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15mm 헨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편의상 얘를 L1, 얘를 L2라고 봤을 때 점의 위치가 달라요. 그쵸? 점은 여기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접속? 차동 접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차동 접속에서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보면 M은 2분의 L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L2 이렇게 돼요. 그쵸? 잘못 썼네요. L1 플러스 다시 L2 마이너스 L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2분의 L1, L2 얘랑 더하면 25 맞죠? 빼기 L값 15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5 미리 헨리다라는 값이 나와요. 뭐가? M, 상호 인덕턴스가.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계수 K의 루트 L1, L2로 쓸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합계수 K죠. K는 루트 L1, L2분의 M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M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5이고요. 25 루트 100에 10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0.5라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변압기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한 철심에 코일을 감고 코일을 N회 감고요. 전류 I를 흘려주면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기 저항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기 저항은 우리는 R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속 파이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기자력 F다 라고 하는 것은 NI 코일의 감균 횟수와 전류를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속이 흘러요. 자속이 흐르고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기저항 RM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 F를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파이는 자속, RM은 우리가 자기 저항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 얘가 이제 바로 릴럭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릴럭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철심의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이 자로의 길이를 L이다라고 했을 때 RM은 뮤 A분의 L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1번 자기장을 형성하는 기자력은 F는 전류와 턴수의 곱이다. 그래서 기자력은 NI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릴럭턴스는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 릴럭턴스는 자기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 릴럭턴스는 투자율에 뭐예요? 반비례하네요. 그렇죠?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자력을 릴럭턴스로 나누면 자속이 된다. 즉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자력을 릴럭턴스로 나누면 자속
파이가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릴럭턴스의 역수를 퍼미언스이다. 그쵸? 우리가 얘를 릴럭턴스다라고 하는데 얘의 역수 RM 분의 1을 우리가 P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퍼미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하량 2쿨롱을 갖는 금속 도체구 표면의 전위가 3 곱하기 10의 9승 볼트이면 이 도체구의 반지 이름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체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체구의 반지 이름을 제가 편의상 A다 라고 하고 이 도체구 표면에서 전위 V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반지름 A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네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반지름은 아직 모르고요. 전하량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2쿨롱. 자, 이때 전위가 3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그럼 10의 9승, 10의 9승 똑같이 없애고요. 그렇죠? 그럼 A가 자, 여기 3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 2, 6. A가 6이면 여기가 1 되겠다. 그렇죠? 반지름이 A 이퀄 6이면 요 도체구 표면의 전위가 3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1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절점 해석법으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점의 전위를 편의상 제가 기준 전위 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점의 전위를 제가 V다라고 보죠. V. 그러면 이 1옴에 걸린 양단의 전위는 여기의 전위랑 같잖아요. 병렬이니까. 그럼 V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0전이면 요점의 전위는, 자,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12V 작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0이니까. 요점의 전위가 여기보다 12V 커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가 K, C, 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은 0 되겠죠. 먼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자, 저항은 E 될 것이고요. 전위차는 V 빼기 10이니까 V 플러스 10이 됩니다. 플러스 자, 이렇게 나가는 전류 반대네요. 12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전류 R분의 V 1분의 V니까 V 됩니다. 이게 0 되죠.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제가 2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하면 자, 여기 2 곱하면 V 플러스 12 마이너스 20 4 플러스 2V 이퀄 0 나와요. 그럼 여기는 V고 여기는 2V니까 3V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V는 4V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4V. 그러면 1옴에 걸리는 전압도 4V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GL이 10에 60도 옴일 때 부하 임피던스 GL에서 최대 전력 10W를 소비한다면 정연파 입력 전압 VIN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GL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크기는 10이고 위상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됩니다.
따라서 이 GL은 5 플러스 J의 5 루트 3 오면 되겠죠. 자, 이 부하 임피던스 GL에서 최대 전력이 10W란 얘기죠. 그럼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GIN과 GL은 무슨 관계? 혈내 복소수의 관계여야 돼요. 그럼 GL이 5 플러스 J 5 루트 3이니까 얘는 5 마이너스 J 5 루트 3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소비 전력이 최대 전력이 10W란 얘기죠. 그럼 I, P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이에요. 여기에서 전력이 얼마란 얘기? 10W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의 제곱 곱하기 저항, 얘의 저항이 5잖아요. 5 이렇게 이퀄 10이란 얘기네. 그럼 이로부터 전류 I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2A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죠. 2 곱하기 5면 10 되니까.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루트 2A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전압 V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전류는 루트 2 되고요. 임피던스는 얘와 얘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서로 상쇄가 될 것이고요. 오음에서 전체는 10옴이 되겠네요. 10 하게 되면 10 루트 2 볼트가 되겠죠. 이것은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가 되기 때문에 VIN의 최대값은 20 볼트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전원에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딱 보아도 여러분들이 L과 C가 병렬 공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L,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보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도 똑같아요. 그쵸? 크기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고 전압이 같으면 전류는 같겠죠. 그런데 얘는 J고 얘는 마이너스 J잖아요. 이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쇄한단 말이에요. 즉 얘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얘네들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에는 서로 상쇄돼서 아무런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얘는 2회로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요거 10옴. 여기 10옴. 여기 20V.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거죠. 전압은 20V이고 저항은 10옴, 10옴, 20옴 되겠네요. 전류는 저항 20분의 전압 20 해서 1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류에서 L은 단락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단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회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옴,
그리고 여기에 10옴. 그리고 여기에 1A의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값은 반이 되겠죠. 5옴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5옴에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입니다. 5옴에 1A의 전류가 흐른다. 1의 제곱 곱하기 5 하게 되면 5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즉, 이 1A의 전류원이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은 5W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VRMS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다. 저항은 6옴, 유도성 리액턴스는 8옴일 경우 이 회로에서 소모되는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항은 6옴, 유도성 리액턴스는 8옴이란 얘기네요. 그럼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6 플러스 J 8. 그럼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 하시면 10옴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임피던스는 10, 전압은 100V. 계산해 보면 10A 나오네요. 10A가 흐른다. 그럼 여기서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되겠죠. 그럼 유효 전력 P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I의 제곱에 R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0의 제곱 곱하기 6 해서 600W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유효 전력은 순시 전력의 평균 값이다. 이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으로서 이 순시 전력의 평균 값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역률은 평균 전력과 복소 전력의 비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소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라고 쓰고요. P 플러스 J, Q라고 씁니다. 그럼 이 복소 전력 S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내죠. 자, 이때 이 복소 전력의 절대값, 즉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P상 전력이다 라고 해요.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P상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P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유효 전력은 순시 전력의 평균값이죠. 그렇죠? 즉 역률은 평균 전력과 이 복소 전력이 아니라 P상 전력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복소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복소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P상 전력은 그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즉 유효 전력과 P상 전력의 비율이 됩니다. 세 번째, 용량성 무하에서 음의 무효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복소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이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럼 전압에도 공액을 취할 수가 있고 전류에도 공액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류에 공액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값이 플러스 Q 값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J, Q다 라고 하면 얘는 G상 부하를 의미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J, Q를 하게 되면 얘는 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용량성 부하는 C죠. 진상이죠. 무효 전력이 어떻다? 마이너스의 값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정형파 부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이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으면 역률은 1이 되겠죠. 즉 최대가 됩니다. 4번도 맞겠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상 교류 전원 연결된 부하의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을 때 전류 10A가 흐르면 부하의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피던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GL은 크기는 10이고요. 각도는 6분의 파이 30도란 얘기네요.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10의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됩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5 루트 3 플러스 J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저항이고요. 얘는 리액턴스죠. 문제에서 무효 전력을 구하라. 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이에요. PR은 I제곱 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10A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5 하게 되면 500 바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형 3상 교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형 3상에 대해서 벡터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얘를 VA, VB, VC 평형 3상, 대칭 3상이면 VA, VB, VC가 크기가 똑같고 위상이 똑같이 120, 120, 120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평형 3상 교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평형 3상 교류를 우리가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A상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B상은 120도 느리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C상은 120도 앞서니까 이러한 식으로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C상, 이게 B상. 그렇죠?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각 상의 순시 전압의 값을 합하면 한 상의 전압값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얘네들을 이렇게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즉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를 하게 되면 항상 0 됩니다. 한 상의 전압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0 돼요. 두 번째, 각 상의 전압의 크기가 같고 위상차는 120이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 120, 120만큼 차이가 나죠. 2번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각 상의 주파수의 값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상의 주파수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네 번째, 평형 3상 부하에 흐르는 각 상의 순시 전류값을 합하면 항상 양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압이 다 동일하고 임피던스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도 IY 더하기 IB 더하기 IC를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0 되겠죠. 양수가 아니라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 상의 임피던스가 40 플러스 J30인 Y결선 부하에 평형 3상 선간전압 시력값 100 루트 3V가 인가될 때 이 평형회로의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Y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때 임피던스가 40 플러스 J 3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4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이기 때문에 50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간 전압을 100 루트 3V의 전압을 인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Y결선에서 이 상전압은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즉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 VP라고 하는 것은 이걸 루트 3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100V가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이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IP는 임피던스 분의 VP가 돼서 50분의 100 하게 되면 2A가 돼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류가 2A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을 묻고 있어요. 유효 전력은 I, P의 제곱 R입니다.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3 곱하기 전류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40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48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권선수 2000회인 자개 코일에 저항 12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전류가 10A가 흐를 때 자속 파이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이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코일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R이고 얘는 L 되겠네요. 그럼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L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N, 파이는 L, I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N 파이는 Li. 그럼 이로부터 L은 I분의 N 파이가 되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전류는 10 될 것이고 N은 2000 파이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12 헨리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수죠. 저항은 12옴이고 L은 12 헨리이기 때문에 답은 1초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RC 또는 RL 직렬회로에 계단함수의 직류전압이 인가될 때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는 이 과도현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RL, RC의 과도현상은 이 시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정수. 자, 이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럼 이 시정수가 커지면 이 과도 상태가 길어집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시정수가 크면 과도 상태는 길어진다. 그럼 시정수가 작으면 과도 상태가 짧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R, L 직렬에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 초가 되고요. R, 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 C 초가 됩니다. 자, 쉬운 거부터 RC를부터 보겠습니다. RC는 자, R과 C 값이 커지면 시정수가 커지고 과도 상태도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비례예요, 비례. 그렇죠? 그럼 반대로 RC 값이 작으면 시정수가 작아지고 과도 상태도 줄어들겠네요. 맞죠? 그럼 1번, 2번에서 보시면 RC 직렬회로에서 R이 작으면 과도 상태 줄어들어요. 맞죠? C가 크면 과도 상태가 늘어나요. 커진다고요. 1번,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 값이 커지면 시정수는 작아지고 과도 상태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R 값이 작아지면 시정수는 커지고 과도 상태도 길어져요. 그렇죠? L은 비례해요. L이 커지면 과도 상태 길어지고 L이 작아지면 과도 상태 짧아지겠죠. 보면 R이 작아지면 R은 반비례잖아요. 그죠? R이 작아지면 시정수가 커지고 과도 상태가 길어져요. 과도 상태가 길어진다고요. 3번이 잘못되어 있고 L 커지면 과도 상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정연파 퓨리에 급수식이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의 주기함수의 파형을 퓨리에 급수로 표현할 때 A0는 얼마인가? 그럼 이 퓨리에 급수식에서 A0라고 하는 것은 직류항이고요. A에는 코사인 항, B에는 사인의 항입니다. 그럼 얘를 A0 그리고 AN, BN을 구하는 식이 있겠죠. 그렇죠?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분을 하세요. 적분.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느냐? 다 똑같이. 자, 우리는 이 파이를 뭐라고 해요? 한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반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반주기까지. 여기는 직류항은 fx에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코사인 항이잖아요. 그죠? fx에 코사인 nx에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사인 항이니까 fx에 사인 nx에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앞에 곱하는 거. 직류항은 2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분의 1이에요. 얘는 반주기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주기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럼 요걸 볼게요.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죠. 그럼 이 파형에서 얘가 한 주기잖아요. 이렇게 요만큼이 한 주기라고요. 그럼 여기가 0, 여기는 2파이예요. 맞죠? 여기 한 주기니까. 그러면 여기는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 파이까지 뭐 하란 얘기예요? 적분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면적을 구하란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그리고 여기도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란 얘기예요. 요거 요만큼. 그죠? 면적을 구해 볼게요. 여기의 면적은 가로 2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이거 삼각형의 면적이래요.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면적이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0 나와요. 맞죠? 20 나온다고. 이만큼이. 요만큼이 20 나온다고요. 그렇죠? 2파이분의 1. 2파이가 뭐라고요? 한 주기라고요. 주기는 요만큼이 한 주기잖아요. 4. 맞죠? 한 주기가 4라고요. 4초. 4초. 그러면 다 나왔네요. A0는 4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주기분의 1 곱하기 요거의 면적이 20이라고요. 계산해 보면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